안녕하십니까. 서울성모병원 의료기기 개발 본부의 오성훈 수석이고요. 원 저작자라고 제가 졸지에 성이 원시된 줄 알았습니다. 좀 앞에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어서 저는 발표 자료가 이렇게 많지도 않고, 제가 지금 얘기 드리려는 거는 일단 저희 서울성모병원이 뭘 하고 있으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기업에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업에서 어떻게 하면 병원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좀 편하게 의료기기 개발을 같이 할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한 어떤 방법을 좀 제시해 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 저희 서울성모병원은 그러니까 예전에 2014년 이전과 이후로 거의 나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 시기인데요. 그 중에서 특히 체외진단 분야가 가장 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2014년에 저희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체외진단기기 분야에 병원기업 협력 R&D 플랫폼 및 의료기기 기술개발 사업이라는 걸 수주했기 때문입니다. 제목 엄청 길죠? 제가 이 제목 외우는데 몇 달 걸렸습니다. 예, 이 사업을 얘기를 드리면 결국은 뭐라는 거냐면 기업하고 병원을 어떻게 하면 잘 연계할 거냐, 그것도 특히 체외진단 분야에서 그 방법론을 만드는 일과, 그리고 그래서 제대로 된 제품 좀 만들어봐라 라는 역할을 서울성모병원에 주어진 겁니다. 그 사업의 개시가 2014년 9월 1일이고요. 최진혁하고 저희가 저희 그 본부에서 처음 인연을, 아마 저희 본부 이름으로 인연을 맺은 게 바로 2014년 8월 27일인가 28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 서울성모병원의 위생병산업연구원 1002호 그 강당에서 이 체진이업 세미나가 열렸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 그때 당시 자료를 꽤 많이 활용했었답니다. 이후로는 불가피하게 저희가 성과보고를 하고 그럴 때 저희가 9월 1일 사업이 개시되면서 저희가 이 체진이업 자료를 무슨 대단한 성과보고로는 얘기를 못하고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항상 그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저희가 꽤 홍보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저희 서울성모병원이 하고 있는 일들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그 의료기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일단 병원과 기업으로 구분을 하죠. 그러면은 그들이 도대체 뭘 고민하느냐, 그걸 알아야 의료기기를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하면 잘 팔릴지를 고민하겠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가를 고민을 했더니, 의사들은 깔끔합니다. 의사들은 그냥 아이디어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냥 무작정 아이디어만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좀 복잡합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고 시간도 없고, 근데 중요한 건 의사를 모릅니다. 도대체 어떤 의사가 이 분야의 전문가인지도 모르고, 이거를 그리고 개발하는데 도대체 비용이 얼마 될지도 사실 예측을 못하겠고, 그래서 도대체 기업들이, 저희가 이 그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면서 기업들한테 도대체 어떤 요소를 뽑아내야 될까를 고민을 한 결과 저희가 내린 결론은 기업은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이 병원에 원하는 거, 첫 번째로 좀 뭔가 준비가 된 것은 결과는 임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그런 게 있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임상을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맞게 뽑아낼 수 있느냐. 그리고 거의 스타트업부터 시작해서 이 분야에 뛰어들려고는 대부분의 뭔가 예전에 이쪽에 개입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생각하는 건 결국은 다른 말로 다 포장해도 그건 다 돈이었어요. 돈이라는 게 참 아주 그냥 저급한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기업들은 현실적으로 돈 얘기해야죠. 그래서 돈을 그러면은 병원이 지원해주는 방법은 엄밀히 말하면은 정부가 제시해주는 게 제일 확실하고 제일 빠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의 상당 부분, 거의 반이 죽어라 한 2년 동안 정부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임상하는 방법으로 가장 기업들이 모르는 그 임상의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누가 최적인 자이냐, 그런 의사들을 매칭하는 일을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좀 전에도 이제 대구경북 그 첨단 의료산업재단에서 오셔서 하신 얘기가 요번 그 대구 발표에서 의사와 기업과의 매칭. 이게 요즘의 현안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방법,
이거를 저희가 이제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은 중개장벽을 깨뜨린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의사와 기업 간에도 중개장벽이 있더라. 그게 저희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개발 프로세스는 과연 어떻게 되느냐? 이거 저희가 참 마르고 닳도록 쓴 장표긴 한데 뭐 다른 형식으로 다른 기관에서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탐색, 개발, 그리고 검증, 사업화라고 저희는 얘기를 합니다. 개발과 검증은 기존의 의료기기 하는 기업이면 누구나 하던 일이죠. 근데 저희가 여기다가 말을 조금 붙입니다. 처음부터 시작부터 검증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R&D라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겠다. 현재 잘 되고 있느냐면 애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검증은 원래 의료인들의 전문 분야니까 이 부분은 패스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것 하나가 뭐냐면 사후관리라고 해서 사업화라는 거죠. 사후관리의 그 사업화는 사실은 병원에서는 그동안의 기업에 거의 상관하지 않았어요. 기업이 돈을 잘 벌던 말던 이 제품을 잘 팔던 말던 그냥 만약에 혹시나 잘 될 것 같으면 기업하고 연계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조금 뭐 이해관계가 생기면 그때는 관심을 살짝 가져주시는데 대부분은 사업화 단계에서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저희가 이걸 사업화 관심을 가지게끔 계속 꼬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그 실제로 판매에 의사 선생님이 어떤 무슨 잔소리쟁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진짜 이 내가 개입한 이 제품을 더 잘 팔 수 있을까를 직접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그동안의 어떤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주관자적인 입장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제시하고 있죠. 중개 중에서 이제 앞에 얘기하고 있는 기술적인 그 R&D의 영역에 있어서 기술 중개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얘기예요. 중개 연구는 주로 의사들이 하는 일이고 원천 기술이 없으면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으니까 당연히 원천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최근의 트렌드는 기술만 잘 만든다 해서 이게 잘 팔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트렌드를 따라가다 보니 의료기기도 기존에 특히 체외진단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기초적인 튜브나 뭐 이런 그런 그 기구부터 시작해서 아주 고가 장비인 증권과의 아주 CBC나 이런 그 고가 장비까지 이런 그 많은 분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타겟팅하는 거는 대표적으로 PCT라든가 그 외에 올라가는 그 장비들이 ICT하고 융합을 해야 되겠더라. 이게 트렌드였던 거죠. 그리고 이 장비를 잘 파는 방법이 뭐냐라고 봤더니 결국은 기업이 임상을 통해서 교수님들이 논문이 나오면 이 논문을 가지고 기업들이 판매를 할 때 활용을 하더라 이거죠. 이게 죄송합니다. 다른 대학병원은 이해 못하겠고요. 서울성모병원에 뭐 어떤 교수가 우리 걸 가지고 임상을 해서 논문을 했는데 이 논문이 SCI에 실렸고요. 이걸 가지고 어떤 학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아주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습니다. 사진 한 장 하고 그럼 도움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들께 죽어라 논문 쓰세요라고 아주 득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아쉬웠던 게 뭐였냐면 이런 걸 하는데 의사하고 기업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도와주는 관리기관들, 흔히 말하는 정부기관들이 오기 전에는 절대로 제 발로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다가 그러면은 전문가를 좀 모아보자. 왜? 저희한테 그걸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죠? 시장의 트렌드는 어떻게 하면은 더 잘 읽을 수 있나요? 그리고 아니면 어떻게 하면은 기업에서 인허가를 받는데 조금 더 편리하고 빠른 방법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전문가들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준비를 했으니 본격적으로 이제 기술 개발을 한번 실시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하는 기업 지원은 일단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저희가 직접 기술 개발을 하기도 하고 또는 그 기업에서 기술 개발한 걸 가지고 저희가 뭐 임상을 하던 뭐라던 그런 여러 가지 툴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 체외진단이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그 어떤 분야보다도 아주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죠. 아까도 그 네카에서 얘기를 하시기를 체외진단이 신율기술 평가에 통합할 때 가장 편리할 것 같다. 그만큼 심플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도 이걸 하는데 체외진단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의료기기라면 당연히 경제성도 있어야 되고 성능도 우수해야 되고 맞춤형으로
뭐 당연히 수요자 맞춤형을 말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ICT 융합형이어야 되겠고 트렌드에 맞고 UI UX. 우리나라 그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나갔을 때 굉장히 부딪히는 굉장히 좀 그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저희가 많은 얘기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디자인을 지원할 수 있을까? 그래서 디자인 전문가들을 부족해서 이러한 그 디자인 가이드라인까지 저희가 제시를 하기 시작했죠. 원스톱 시스템. 이거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희가 이걸 한번 해보려고 처음에 이제 식약처에서 그 원스톱 시스템을 얘기를 하시길래 이제 금방 뭐가 되겠다 했는데 사실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렸어요. 말은 많았는데 결국 기업들이 현장을 찾아가 보면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사실 무슨 평가를 받고 인허가를 받는 데 있어서 아까처럼 240일을 120일로 줄여준다. 근데 막상 거기서 문서 하나 바뀌면 다시 거기서부터 또 120일이 또 늘어나더라. 이런 얘기를 계속했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관여하고 있는 병원들, 특히 저희 이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는 현재 6개 병원들, 그리고 그 총괄기관이 아까 앞에 얘기한 대구연구 그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입니다. 같이 연계해서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자. 라고 해서 지금 그 단계를 밟아가는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 기관들을 설득할 수 있으며 아니면 기관들의 정보를 어떻게 하면 기업들에 빨리 전달해서 이거를 받아들여 줄 수 있겠느냐. 전임상 임상 프로세스는 여러분들이 아마 더 잘하실 거예요. 이거는 패스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임상 임상하면 앞에도 얘기한 수요자 검증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의료기기의 수요자는 결국 일반인이기보다는 대부분은 의사들이잖아요. 그럼 의사들이 이걸 갖다 검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이전의 검증은 임상이 대부분이었죠. 이 임상하는 임상 시험에 대한 거를 저희가 서울성모가 갖는 장점이 2차부터 3차까지 병원이 지금 현재 10개까지 브랜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이 나오는 개발 제품에 맞춰서 맞춤형 임상을 해줄 수 있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요자 검증을 하는 방법의 툴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을 저희가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임상 시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회를 저희가 만들게 되었죠. 그것뿐이 아니라 저희가 이거를 하면서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R&D를 하는 데 있어서 탐색, 개발, 검증, 사업화라는데 아까도 그랬죠. 기업들이 대부분 스타트업이나 초기 세팅되기 전의 단계에서 돈이 제일 중요하더라. 근데 돈을 주는 방법이 직접 없으니까 저희가 궁리한 연구 방법이 뭐였냐면 인증을 해보자. 인증이 무슨 의미냐면 저희를 통해서 의료기기 개발에 참여해서 저희랑 같이 하는 기업들의 단계별로 예를 들어서 R&D를 하면은 R&D 그러니까 개발 과정에 같이 하면 개발에 대한 이건 서울성모에서 같이 했던 개발입니다. 서울성모에서 임상을 진행한 겁니다. 서울성모에서 실제 논문 및 기타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해서 단계별 인증 제도를 도입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인증을 마친 기업은 이 인증 마크를 여기도 제가 알기로 VC에서 참여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기업이 이 병원을 직접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자금을 수혈하는 제일 빠른 방법이 이런 VC 같은 데죠. 요즘에 굉장히 관심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 쪽에도 VC에서 연락 무지하게 많이 옵니다. 기업 추천해달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VC 같은데 직접적으로 뭔가 투자 자료를 갖다가 만들어서 제시를 하기가 되게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민간기업에 있을 때 했었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또 반대로 VC는 어떠냐면은 기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VC들이 그렇다고 의료기기 전문가들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근거로 기업을 평가를 하고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 그래서 서울성모병원에 인증마크가 있고 여기서 추천서 같은 걸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면 기업이 이걸 들고 VC한테 우리가 이 정도는 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거는 서울성모병원에서 품질을 보증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그래도 서울성모가 대한민국에서 좀 뽑아주는 병원이니까 VC에서도 서울성모 정도는 알 테니까 그러면 오케이 이거는 믿을만 하겠구나. 기술 검토에 대해서 좀 패스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만들게 된 단계별 인증 제도입니다.
그래서 실제 직접 이런 작전을 짜고 저희가 이런 전략을 구축을 하고 직접 기업들을 만나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게 이제 4가지 제품이 이제 제시되고 있는데, 하나는 다 아실만한 바디텍메드, 또 하나는 누군가 여기에 모여오려고 했던 바이오매트릭스, 그리고 아예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이름도 모를 범용바이오, 그리고 메디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디텍은 요즘에 워낙 잘 나가니까 다들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실 거고, 이 바디텍의 이 제품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업과 연계하는 방법으로 선택한 게 과제였어요. 왜냐하면 바디텍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바디텍이 임상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런 회사가 임상에 같이 참여를 해주면 저희도 뭔가 훈련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디텍을 선택을 해서 정부 과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매트릭스는 바디텍이 처음에 그 병원에 기대했던 이 임상의 방법이 저희를 겪어보더니 이거 다른데? 기존과 달라. 왜 달라? 병원에서는 그동안에 그냥 우리가 뭐만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것만 했는데, 저희를 만나보고 나니까 거꾸로 저희가 계속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어요. 이런 자료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당연히 처음에 되게 귀찮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이거 결과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괜찮아 라고 해서 손잡고 온 데가 옆에 있는 바이오매트릭스였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매트릭스라는 지금 직접 기업의 임상과제로도 진행을 하고 정부과제로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또 됐고요. 여기 옆에 있는 범용바이오랑 메디텍이라는 데는 또 정반대 케이스입니다. 이 두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이 중에 이 범용바이오라는 데는 저희를 찾아올 때 저희를 어떤 이런 포럼 자리 같은 데 참석을 하셨다가 보고 이런 게 있어? 라고 하고 전화 한 통하고 그럼 한번 와보시겠어요? 라고 해서 왔더니, 잘 나가는 예전에 대기업의 연구소 출신이 대표랑 그 안에 같이 하던 분들이 3명이 모여가지고 하고 있는 회사고, 2014년도 매출이 4천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데다가는 정부까지 하자고 그러면 바로 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게 뭐냐라고 했더니 처음에 갖고 왔던 게 뭐였냐면, 소변을 이용하는 진단키트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소변 진단키트가 세상에서 제일 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체질진단에서 이거 해가지고 무슨 시장성이 있겠어요? 라고 했더니 나름대로 이 검사하는 방법도 빠르고 여러 가지 의미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제안을 하죠. 혹시 전열가지고 폐혈증은 안 되나요? 전열 되나요? 먼저 질문했더니 전열도 해본 적은 없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폐혈증은 안 될까요? 그랬더니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가서 뚝딱뚝딱 해보더니 가능할 것 같대요. 결과가 나온대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이걸로 합시다 라고 해서 앞에 했던 소변하고 이걸 2가지를 동시에 진행했는데, 오히려 이게 IM이 먼저 통과하고, 그리고 실제로는 이거는 지난 3월 말에 저희 플랫폼에서 한 1호 의료기기 인허가를 받은 제품이 됐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국내가 아니고 해외를 타깃으로 하고 있긴 한데, 4천만 원짜리 회사가 성모병원을 상대로 해서 인하 결과를 뽑아내고, 무려 지금 올해 7월에는 이 자료를 가지고 미국 샌프란시스코일 거예요. 거기서 학회에서 SCI급 논문 내놓고 발표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메디텍이라는 회사는 지금 이제 저희하고 이제 컨택해서 얘기되기 시작한 한 석 달 됐는데, 이쪽은 연매출 2천만 원짜리예요. 대표님이 한 70세 넘으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못 뵀는데, 저희 이제 다른 분들 얘기를 들었더니, 굉장히 쉽지 않아 보인대요. 굉장히 해박하시고 괜찮은 분인데, 문제는 이 제품을 개발할 수 있을지가 퀘스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검증하냐. 저희는 항상 저희랑 같이 의료기기 개발하면 저희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회사를 무조건 찾아가 봐요. 예전 같으면은 병원이 회사를 순항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저희는 이유 불문 무조건 찾아갑니다. 이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아마 제가 알기로 저희가 직접 찾아간 기업이
거의 한 100개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100개에는 체외진단 관련 업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업체도 있으니까 체외진단 다 돌아다니라고 할 말 없고요. 그 중에서도 이 메디텍이라는 회사는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이긴 했는데 그래서 직접 병원에서 제품을 가지고 저희 여의도 성모에서 한번 실험을 해보고 여의도 성모에서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기업입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포커스의 체외진단 기업들과 할 수 있는 툴을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처럼 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그 기업에서 제일 관심 갖는 게 병원은 당연히 임상시험이니까 그 임상시험은 보시는 것처럼 아래에 있는 회사들이 대충 다 아시는 기업들이죠. 그래서 찾아와서 이쪽은 다들 임상을 원하셔서 임상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상 결과 보고서까지 도출한 케이스들을 저희가 지금 밑에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는 저희가 이걸 통해서 병원이 그동안에 해왔던 일이고 저희는 앞에 왜 말씀드릴 때 저희는 사업화에 대한 걸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고 그러죠. 기업이 돈을 벌어야 병원도 돈을 벌겠더라 라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야 사업이 잘 되겠더라. 그래서 기업에서 기업에서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주 싼 값에 기술 이전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 아니면 뭔가 기술적인 거를 연계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 세미나 등을 통해서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많이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병원에 또는 교수님들의 현재 의료 현황을 소개하는 자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의사 선생님들의 뭔가 임상 내용을 얘기 들으려면 학교 가지 않으면 못 들었잖아요. 해외 학교 나가면은 아까도 밖에서 얘기했지만 학기 참석비가 한 200만 원 드는 학교도 있던데 무료입니다. 그런 행사를 계속 지금 만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만 해도 서울성모에서 원래 지금 2년째 하고 있는 R&D 페어라고 해서 전체 의료기기에 대한 이 보고회 같은 성격이죠. 그래서 R&D 페어를 하고 이걸 하면서 저희가 체외진단 의료기기 명품화 연구회라는 것도 만들었습니다. 최진협에서 하는 일들, 많은 일들이 여기에 좀 겹칠 수도 있고 그래서 최진협의 도움을 많이 구했습니다. 저희가 이거 시작하는데 도와주세요. 소문 좀 내주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 메일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시작해서 작년에 아주 다행히도 거의 한 170여 분이 자리에 참여해 주셔가지고 성원리에 잘 수행했습니다. 올해 지금 대경에서 하는 게 2회 세미나입니다. 올해 좀 폼에 달리할 걸로 하는데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고 보니 이제는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시장을 좀 읽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을 들여다봤더니 시장에서는 FTA를 하면서 지금 시장 진입 장벽이 점점 낮아지고 국내 시장은 지금 점점 낮아지고 있고 중국은 아시다시피 엄청난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죠. 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깜짝 놀랐던 게 2014년 메디카 갔을 때 민드레이가 CBC를 개발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스맥스 그대로 카피했다고 생각했는데 2015년에 들은 얘기로는 시스맥스보다 어떤 부분은 더 나은 기술 개발을 했다고 그랬고 그래서 키메스도 가봤더니 올해 아예 한국에 키메스에 안 들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IEC 669-3판이라는 그런 우리 앞에 놓여있는 또 다른 장벽이 있고 시장에서 기업들의 참여를 원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중견기업의 참여였습니다. 중견기업들이라고 하면 잘 나가는 회사들인데 뭐하러 의료기기까지 들어와?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중견기업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을 조금 활용하는 게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이지 않겠느냐라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을 보고 앞에 기술 개발을 쭉 해오면서 저희가 바라본 건 이 체외진단 분야에서는 기존에 없던 수익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그게 뭐였냐면은 저희가 생각했던 게 이 백혈구 이미지 분석기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백혈구 이미지 분석기를 모르실 분은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보통 백혈구를 얘기를 하면은 이제 백혈구를 관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병원에서 하는 가장 대표적인 건 현미경 관찰이죠. 근데 현미경을 보는 게 너무 힘드니까 완전 기피 대상이 돼서 미국에서는 이 현미경 관찰하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1년 내내 사람 뽑습니다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만큼 전문가가 점점 귀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서울성관에도 100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현미경 간별을 뭐 의심할 여지 없이 믿는다라고 할 수 있는 3분밖에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 인력이 귀하기 때문에 이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를 좀 자동화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서울성관에서 이걸 기획하게 됩니다. 백혈구 이미지 분석기뿐만이 아니라 이 진단 혈액 백혈구 이미지 분석기는 어떻게 보면 거의 맨 마지막 단계고 진노과에서 가장 큰 장비 중에 하나인 CBC부터 해서 이 혈액 튜브 하나, 전열 튜브 하나만 뽑으면 거쳐가야 되는 단계가 여러 단계 있는데 그거를 쭉 쭉 하나의 레일을 타고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게 저희 최종 목표입니다. 이거를 했는데 앞에 얘기 드린 중견기업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을 찾을 수 없었고 저희가 삼성도 만났는데 삼성에서 한참 고민하더니 저희 도저히 못하겠습니다라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때 의욕적으로 우리 한번 해볼게요라고 덤볐던 회사가 여기에 나와 있는 뒤에 있는 뉴오틱스라는 회사였는데 외형이 한 2조 5천억 되고요. 그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수익성은 연간 3%도 잘 안 나는. 왜냐? 모니터를 개발하던 회사다 보니까 매출은 엄청 큰데 LG의 거의 2차 그러니까 1차 개발 1차 뭐지? 네. 죄송합니다. 예. 아실만한 희성산업이라는 데가 제일 큰 데고 여기가 2번째 정도 되는 회사인데 여기가 이제 그거를 한번 반전해보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사업에서 우리가 수익성을 보존해보겠다 해서 작년 초부터 해서 전략적으로 MOU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게 됐죠. 이 외에도 저희가 직접 R&D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이는 유린 볼 튜브라는 것 그리고 메쉬 튜브라는 것 이 2가지는 의사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이거 지금 인자 없으니까 누군가 하시고 싶으면 바로 사업하셔야 되는데 유린 볼 튜브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하얀 튜브 모양인데 한 10여 년 전에 저희 PI하는 한경재 교수님이 어떤 학회에서 발표를 하셨다는 걸 듣고 미국에 있는 어떤 업체가 이걸 보더니 이거 우리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1000만 개 산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메쉬볼 튜브 같은 경우는 보통 직업가에서 쓰는 많은 생체 시료들의 배양 과정에서 배양물들을 걸러내는 필터로 쓰기 위해서 필요해서 예전에 다른 방법을 하고 있던 거를 저희가 전문적으로 아예 제작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외에 체외진단 외에도 이렇게 많은 여기 보시는 것들은 앞에 있는 거는 하이프 장비고 2번째는 보청기고 3번째는 레이저 피부과 의료기기고 위에 내시경부터 카테터까지 이렇게 개발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체외 진단만 하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하다 보니 이렇게 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기 있는 대부분은 체외 진단을 하기 위해서 부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드리고요.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사업화를 지원하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깨닫고 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세미나나 이런 학회 쪽에 방법을 이 기업들의 역할을 뚫어주는 활로를 찾기 시작했죠. 그래서 기존에 보니까 기업들은 항상 박람회를 찾아가고 있고 근데 박람회는 인사 못 만나고요. 학회를 가면은 학회에 정작 학회장 안에는 의사들만 들어가지 기업들한테 문이 열려 있지 않고요. 이거를 결합하는 모델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의료기기 개발 연구회를 만들게 됩니다. 이 연구회를 통해서 나오는 검토된 여기에는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고 의사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여기서 진행되는 내용들을 보고를 하고 보고된 내용을 가지고 기업들이 실제로 나중에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해주면 이게 해외로 나가도 어느 정도 먹힐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만들게 된 거죠. 이렇게 저희가 기업하고 병원을 연계하는 방법으로 많이 하다 보니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대령에서 이 연구회의 한 명목으로 치매진단 명품화 연구회를 올해 5월 19일 날 합니다. 많이 참석해주세요. 저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얘기드린 내용을 크게 정리를 하면
기업은 기술을, 병원은 그동안의 인상과 경험, 노하우를 갖고 있고 이것들을 잘 결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 역할이 저희 플랫폼의 주요한 역할입니다. 그게 되면 이 병원의 입장에서 의료기술이 당연히 그 많은 기업체를 만나게 되니까 의료기술이 고속화될 수 있고, 그리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의사들이 직접 참여해서 의료기기를 개발하게 되니까 수요자 중심의 의료기기를 만들면 당연히 국내뿐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먹히는 그런 기술 경쟁력 있는 의료기기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저희 서울성모병원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렸고요. 관련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